성탄절을 앞두고 기독교 연합 기관들과 주요 교단들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사회와 교회의 기쁨과 위로를 전할 메시지 내용을 종합해 전해드립니다. 친환경 크리스마스를 위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자정 이후 성탄 트리 조명 끄기와 집소품을 활용한 트리 꾸미기 등 관련 내용을 살펴봅니다. 필리핀 지방 도시에서 운송수단의 변화를 통해 현지인들의 삶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연합단체와 교단마다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성탄절, 한국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장현수 기자가 종합해봤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 한국교회는 전쟁과 기후위기로 혼란한 국제정세와 사회 곳곳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는 국내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런 시기일수록 예수 탄생이 이 땅에 전한 희망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교회 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은 예수를 본받아 나라와 민족, 이웃을 사랑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사회 회복과 통합을 도모한 것처럼 교회도 낮아짐의 자세로 위로와 구원의 길을 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교단들도 성탄의 희망을 외쳤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교회가 사랑, 평화, 진리의 공동체로 거듭날 때 우리 사회 이웃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통합총회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맞이하는 또 다른 위로와 희망의 계절에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평화가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총회 임원회는 성탄을 맞아 새터민 목회자, 목회자 유가족, 독신 은퇴 여성 선교사, 노숙자, 소아암 어린이 등의 이웃들을 돕고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합동총회는 예수는 구원을 주시고 전쟁과 같은 절망 속에서도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고 전했습니다. 또 농어촌 목회자를 비롯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회에 최선을 다하는 교단 목회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기장로회 백석총회는 설립 45주년이었던 2023년 한 해를 회고하며 성탄을 맞아 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혼란 등이 해결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기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대립과 갈등, 비난과 다툼을 멈추고 사랑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남북 통일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는 하나님이 관심을 두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하고 구원의 소식을 부지런히 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기쁨을 전하기 위한 트리 점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는 성탄 시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지구에도 성탄의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정이 되자 서울시청 앞 트리 조명이 꺼집니다. 매년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세워진 성탄 트리에 진행한 지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캠페인입니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없는 선물하기, 자정 후 트리 조명 끄기, 집소품을 활용한 트리 꾸미기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는 성탄절에 한국교회와 종교단체들이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연말 연시와 또 겹치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트리를 24시간 또 가정에서 키고 이런 과정에서 작지만 그래도 또 전기를 사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화재 발생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서도 또 이렇게 아픈 지구의 상처를 치유하는 그런 어떤 작은 노력들을 한번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캠페인 이후에도 교회 내 쓰지 않는 콘센트 뽑기, 종이 사용 줄이기, 쓰레기 발생 최소화하기 등 친환경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캠페인은 오는 1월 2일까지 진행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필리핀의 한 지방 도시에서
삶의 개선을 위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운송협동조합을 통해 좋은 이웃들이 한마음으로 변화를 이끌어간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 윤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필리핀 남부 지역에 위치한 사마르 섬의 한 지방 도시. 이곳은 팬데믹 기간 중 한국의 NGO 단체 도움으로 교통수단의 변화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2024년부터 전통적 교통수단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 mode of transportation in Giwan was the tricycle and the pedicab. The pedicab, we call it put-put, and old model jeeps. They're not so safe actually. The tricycle and the pedicabs were not anymore enough to accommodate. Now, because of the Sulangan Transport Corporation, STC, going to Sulangan is very convenient. Mayroon kaming traditional naman sasakyan. Yung mga saraw noon, type, saka multicab. After that, nagkamayroon ng gobyerno na maging modernization ng mga sasakyan. Kaya nga, kami ng isang kooperatiba na 17 ang members. 굿네이버스는 필리핀 지방 도시의 운송협동조합을 지원하며 차량의 현대화 사업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결과 현지인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Kung nagpapacheck up ako at apo, istisit ak sinasakyan kay mabilis tapos haluag. Kasi yung experience ko kung sa tricycle lang at saka sasakyan, na mas malaking bagay nga adi kami istisi na kakasakay dara kay damo itam nakakarga kontra tricycle kulang.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 교통수단의 현대화는 필리핀 정부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지역사회가 이 목표를 이뤄가는데 좋은 이웃으로 함께 참여한 곳입니다. Nasa puso namin ng kooperatiba na magserbisyo ng mga tao dito. Ginagawa namin ng lahat para lumago ito. Ang gusto ko pa nga madagdagan pa to kasi pagdating ng araw. I can say that they are better with the transportation that you provided them. You've been there every time we are in need and you are really good neighbors. 좋은 이웃들이 함께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귀환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월드 뷰티엔즈와 해돋는 마을이 쪽방촌 주민과 독거 어르신을 초청해 성탄절 사랑의 나눔 잔치와 고독사 제로 향한 고독생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일 서울 마포 엘드림 노인대학에서 열린 행사에서 해돋는 마을 이사장 장헌일 목사는 성탄절을 맞아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얻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조세원 대흥동장은 대흥동 종교협의회 회장인 장헌일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동역자들이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대흥동 지역 독거 노인들과 쪽방촌을 찾아 도시락과 생필품을 담은 선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외식학부가 2023 사랑의 케이크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백석예대 외식학부 신태화 교수와 25명의 재학생이 직접 만든 케이크 170개를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랑의 복지관에 전달했습니다. 백석예대는 소외계층에게 위로가 되는 연말을 선사하기 위해 케이크 나눔 행사를 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가 제2대 이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는 한국 청소년 마약 예방 운동본부 이사장 심하보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취임식에서는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홍호수 박사와 대표로 취임하는 총신대학교 조현섭 교수를 비롯해 총무이사인 정예리 국제변호사와 법인이사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한영총회 김명찬 사무총장 등에게 취임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에스더기도 운동 이용희 대표와 크리스천 중독상담원 김상곤 원장 등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습니다.
K12MC 필리핀의 대한국제대학 개교 6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 한 손에는 기술이라는 표 아래 개교 6주년을 맞은 대한국제대학이 체육대회를 열고 개교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태권도를 통해 선교를 펼치는 대한국제대학은 학생들의 태권도 공연으로 대회 문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펼치는 다양한 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행사의 피날레로 학생들의 협동심과 창의력을 표현한 치어리더 응원전도 진행됐습니다. 선교 사역에 한 퍼즐을 맞추는, 한 액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훈련시켜서 다시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대한국제대학은 지난 6년간 무상교육을 이어온 가운데 현재 500여 명의 빈민가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모델 에이전시가 더 퍼스트 시즌 오프 파티 자선바자회와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행사에는 9개 의류 브랜드와 4개 주얼리 브랜드를 비롯해 가방과 뷰티 브랜드 등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좋은 브랜드들과 멋진 모델들이 서는 패션쇼에 참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은 행사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 돕기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새해 루틴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한국교회 목회자 3명 가운데 1명은 새해 루틴으로 전 교인의 새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3%가량은 가족과 새해 소망과 목표를 나누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성애 문제로 미국 연합감리회를 탈퇴한 교회가 전체 교회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신은 탈퇴 교회의 대부분은 교단이 동성결혼 축복과 동성애자 안수 금지에 실패했다고 보는 보수 성향의 교회라며 2024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가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 1,200세대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쌀 나눔을 통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이 확대돼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서울 영주교회 김동엽 장로를 새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신임 회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군선교와 ROTC 후보생 선교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북 군산은 1895년 윌리엄 전킨 선교사가 들어와 전도를 시작한 호남 최초의 선교지입니다. 이처럼 군산은 유서 깊은 기독교 역사를 간직한 도시인데요. 최근 군산 복음화에 헌신한 선교사들을 기리는 군산 선교 기념탑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김지혜 기자입니다. 군산의 기독교 역사와 선교사들의 공헌을 알리기 위해 사단법인 전킨기념사업회와 군산 선교역사관 건축위원회가 군산시와 손을 잡고 군산 선교기념탑 건립에 첫 삽을 떴습니다. 군산 하면은 최초로 전킨 선교사님께서 호남 7인의 선교사님으로 오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군산이 약 600개 교회 10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많은 열매를 맺는 데는 전킨 선교사님이 계셨고 지금 이 자리에 바로 선교 기념탑이 세워진 것은 평소에 서울 제물포에서 오고 갈 때 내렸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분을 기념하는 선교 기념탑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산은 호남 선교의 근원지로 호남 최초의 선교사인 전킨 선교사를 비롯해 드루와 알렉산더 선교사 등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했던 곳입니다. 약 130년 전 군산을 찾은 초기 선교사들은 교회를 개척할 뿐 아니라 열악한 교육과 보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명학교와 멜본딘 여학교, 군산 예수병원 등을 세우며 근대화에 기여했습니다.
군산 선교 기념탑은 이러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곳곳에 상징적 의미를 담아 세워질 예정입니다. 탑은 선교사들이 타던 배 모양을 형상화하며 7m 높이의 전망대는 호남 선교의 기틀을 다진 7명의 선교사를 상징합니다. 탑 중앙에 우뚝 선 11.3m 높이 돈 모양 기둥은 7인의 선교사가 조선에 최초로 도착한 11월 3일을 기념합니다. 군산 선교기념탑 건립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기념탑을 통해 선교사들의 값없는 사랑이 알려지고 다음 세대에게 뜨거운 선교 정신이 전승되길 기대합니다. 군산이 이렇게 복음의 어떤 성지로서 많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선교사님의 값진 희생과 헌신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이 그분들이 이걸 보면서 그분들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또 본인들도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일을 다짐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군산 구암동 설애교 근처 근린공원에 완공될 군산 선교 기념탑은 주변에 있는 3.1운동 100주년 기념관과 내년 1월 기공을 앞둔 군산 선교 역사관과 함께 군산의 역사를 주제로 한 문화관광 콘텐츠로도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CTS 뉴스 김지혜입니다. 보육원과 같은 시설에서 지내다 만 18세 이후 독립해야 하는 이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홀로 세상에 나온 아이들은 막막함을 호소하는데요. 지난해 광주에서만 일주일 새 2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오늘은 자립준비 청년을 돕는 사단법인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 이강래 이사장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맥지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리 맥자와 마음지자. 그래서 보리의 마음인데 이 보리의 마음이 말하자면 보리가 없을 때 춘궁기의 식량을 대신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도 파릇파릇하게 눈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고 그리고 밟으면 더 잘 자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저항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에서는 어떤 사역들을 또 지금 펼치고 계실까요? 원래 처음에는 유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힘을 모아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한 30년 정도 그랬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5년 전부터는 그런 방황하는 유기의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생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생활 무기를 줘야 된다 하고 의견이 모아지면서 맥지 청소년 사회교육원이 강주와 익산에 키퍼트리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이제 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립준비 청년으로 지금 포커싱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연간 2,500여 명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오게 된다고 들었는데요.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에 또 직면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준비 없이 자기 시설에서 18년간 그렇게 있다가 나오니까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야죠. 그러니 얼마나 사회에 적응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자살하고 그런 것이 아마 가난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맥지산의 익산 키퍼트리에서는 특별히 18-1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18에서 딱 멈추고 밖으로 퇴소해서 나갔을 때 말하자면 나와서 사기를 당한대요. 준비 없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축하고 금융하고 융통하는 것도 나오기 전에 가르쳐줘야 쓰겠다. 그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마약에 손을 댄대요. 그러니까 나오기 전에 마약 공부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집을 못 얻고 화장실에서 칫솔질하고 나오고 그렇게 된대요. 나올 때는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가지고 나와도 그렇게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계약하고 처리하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쓰겠구나. 그래서 입을 모은 게 18-1, 17세잖아요. 17세부터 퇴소하기까지 적어도 1년 사이에 우리가 느꼈던
그러한 위험을 유발시키는 요소를 최소화시켜주는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시켜야 되겠다라고 합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자립 준비 청년을 돕기 위해 기업 그리고 정부와도 또 협력 관계를 넓혀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삼성 같은 기업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삼성에서 과연 그럴까 하고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장으로 2번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의 시설의 아이들과 시설의 선생님과 시설의 책임자 그리고 연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토론을 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18-1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가슴 동맹을 이루어냈어요. 2024년부터 여가부에서도 이것을 자기의 케어해야 될 테마로 설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삼성에까지 며칠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넘어갈 때는 같이 손잡고 넘어가자 이렇게 공동 제의를 제안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것이 긍정적 이슈로 수용되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긍정합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맥지교육원의 지향점을 다양한 기관에서 공감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비전과 그리고 또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정부나 대기업 단위에서 인정을 해준다면 그걸 우리가 이제 플랫폼입니다. 18+-1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을 설정해 준다면 그 플랫폼이 전국의 17개 단위의 강역 단위에 하나씩 생겨서 으쌰으쌰 해서 이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비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비전을 위해서 다수의 공감과 참여가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의 전인격적인 회복과 자립을 돕는 사역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호남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광주 지역 첫 예배 장소였던 양림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축하 음악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광주 CCC 대표 이종성 목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성탄이 가진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바리톤 박경종과 소프라노 자원, 색소포니스트 심상종 등 여러 음악가가 축배의 노래와 오 해피데이 등의 곡으로 기쁨의 성탄을 노래했습니다. 무안군 기독교연합회는 무안군민과 무안군 170여 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성탄절과 송년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무안군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김준영 목사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군민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음악회를 통해 찬양의 은혜가 가득한 무안이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습니다. 음악회에선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세대인교회 남진 장로가 삶의 간증과 다수의 히트곡을 노래했습니다. 청은성교회는 제9회 도서지역 도시소형교회 목회자 초청 위로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합동 순천노회 증경노회장 허길량 목사는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영광이라며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목회 현장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위로받자고 격려했습니다. 이어 미자립교회 목회자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미나를 비롯한 프로그램을 통해 목회자들을 위로했습니다. 2014년부터 매년 지역민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광주 세순교회는 광주 북구청에 9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행복 박스를 기탁했습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모두가 어려운 때에도 변함없이 이웃들을 살피며 사랑을 나눠준 광주 세순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주 세순교회가 9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채워 준비한 100개의 사랑의 박스는 북구청을 통해 광주 일곡동과 삼각동 등 4개소에 거주하는 돌봄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스튜디오에서 호남 지역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범인들이 검거됐습니다. 범인은 10대 남녀로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모방 범죄로 자수한 20대 남성은 경찰 조사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뿐 죄송하지 않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인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기관과 기업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 지난 4월 사전 예고한 이후 이행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행 노력을 하지 않은 457개소의 명단을 공표했습니다. 또 더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 부문 연계 고용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고물가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기준 착한 가격 업소는 지난 2월보다 20% 이상 늘어난 1,015개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착한 가격 업소 지원을 이어가는 등 물가 안정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통계청이 2022년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가중치 개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통계청은 소비자 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가구의 최근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해 지출 비중이 늘어난 품목의 가중치를 높이고 줄어든 품목의 가중치를 낮추는 개편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중치 개편 결과 음식과 숙박, 오락과 문화 등의 가중치가 증가한 반면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정용품과 가사 서비스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충남 태안군 마도해역에서 고려시대 선체 조각을 발굴했습니다. 연구소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마도해역을 발굴 조사해 고려시대 선체 조각과 기러기형 나무 조각품, 청자 접시 등 500점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번에 발굴된 선체 조각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1세기에서 12세기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려시대 침몰선인 마도 2, 3호선이나 다른 선박의 일부일 수 있어 내년에 주변 지역 수중 발굴을 진행해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입원을 통해 전문 치료가 필요한 치매 환자를 위한 치매 안심병원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보건부는 상주 시립요양병원을 치매 안심병원으로 추가 지정해 총 16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앞으로 치매 안심병원이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관련 병원과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가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서울시는 한파가 예고된 23일까지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동파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한파 기간 장기간 집을 비우는 경우 계량기함 보온 조치와 수돗물을 가늘게 흐르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비만 예방을 위해 추진한 건강한 돌봄 놀이터 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부에 따르면 돌봄 놀이터 사업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비만이나 과체중 비율이 소폭 감소했으며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는 어린이 비율도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9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